불이야! 불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웃집 아저씨의 절규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고요했던 주택가에 갑자기 터진 비명소리였죠. 곧이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지연아! 일어나! 12살 이지연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뜨겁고 연기 냄새가 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불 났어! 빨리 일어나!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이지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괜찮으세요? 이웃들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지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면서 자신의 집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창문을 핥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불이 치피. 괜찮아. 지연아.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해. 곧 소방차 사이렌이 울리며 119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불은 너무 많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불은 꺼졌지만 집안은 거의 다 타버렸어요. 이지연과 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가구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가족의 보물이라던 그 금고까지도 모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방관님, 저희 금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고온으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는데 이지연은 그때의 어머니의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의 날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생의 밝은 인사에 이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38세가 된 지금 그녀는 명문대 문학과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도 26년 전 그 화재의 기억만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집에 돌아온 이지연을 남편 박주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40세의 변호사인 주원은 차분하고 지적인 성격으로 항상 이지연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죠. 응, 괜찮았어. 너는 어땠어? 오늘 흥미로운 사건을 맡았는데 오래된 보험 사기 관련이야. 20년 전 화재 사건인데 주원의 말에 이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화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미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보험 사기라고? 응, 가짜 화재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야.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지연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자신의 집 화재를 떠올렸어요. 당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어렸을 때라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보험금으로 새 집을 마련했던 건 기억났어요. 그날 밤 이지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금고에 대한 기억 말이에요. 금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었어요. 독특한 꽃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몇 개 없는 귀한 금고였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이 안에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단다. 언젠가 내가 다 물려받을 거야. 하지만 그 소중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게 사라져버렸거든요. 정말 궁금해.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이지연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75세가 된 어머니는 아직 정신이 또렷했고 딸의 방문을 언제나 기뻐하셨거든요. 지연아, 어서 와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엄마는 여기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할 게 뭐 있겠니? 그런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머니는 예리했어요. 이지연의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차리셨거든요. 엄마, 그때 화재 때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화재? 왜 갑자기 그 옛날 얘기를? 그냥 요즘 자꾸 생각나서요. 특히 그 금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 금고, 정말 안타까웠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건데, 안에 정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 너희 아버지의 일기장, 가족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뭐요? 아니야,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다.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지연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어머니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엄마, 혹시 당시 보험 서류나 화재 조사 보고서 같은 건 남아있나요? 그런 건 왜 필요해? 그냥 궁금해서요. 주원이가 보험 사기 사건을 맡으면서 화재 조사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집에 오래된 서류 상자가 있을 거야. 거기에 그때 서류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지연은 그날 오후에 바로 어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담긴 상자를 찾아서 뒤져봤거든요. 상자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보험 청구서, 소방서 조사 보고서,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까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던 이지연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금고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1985년 3월 15일 김성호 금고 제작소에서 특주 제작한 금고의 영수증이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금고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GS-1985-003. 일련 번호가 있었네. 이지연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조회사 정보, 제품 사양,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건 한정판 5개 제작이라는 문구였어요. 5개밖에 없는 금고였구나. 그때 이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아, 나야 수정이. 김수정.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였어요. 화재 사건 당시에도 가족처럼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죠. 활발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지금은 미술작가로 성공해 있었어요. 수정아, 오랜만이다. 응,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정말 바빠 죽겠어. 개인전 준비하느라고. 개인전? 대단하네. 고마워. 그런데 지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데 집에서 파티하려고 해. 꼭 와줘. 이지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요즘 과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주원 씨도 함께 와.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자.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이지연은 금고 영수증을 계속 바라봤어요. GS-1985-003. 이 번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주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금고에 일련 번호가 있었다고? 그럼 제조회사에 문의해 보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가? 한번 해볼까? 응, 해봐. 혹시 모르잖아. 이지연은 다음 날 바로 김성호 금고 제작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회사는 아직 영업하고 있었고 오래된 기록들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네, 003 모델 말씀이시죠? 그 모델은 저희가 특별 제작한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요? 네, 특별한 문양을 새긴 금고로 총 5개만 제작했습니다. 매우 희귀한 모델이에요. 그럼 혹시 다른 4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중 1개는 화재로 손실 처리된 기록이 있네요. 화재로 손실? 네, 1999년에 보험사에서 손실 신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1999년 바로 자신의 집에 화재가 난 해였거든요. 혹시 다른 4개 중에서 최근에 거래된 건 없나요? 기록을 보니까 2010년경에 1개가 중고로 거래된 기록이 있네요. 중고로요? 네, 정확한 거래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소유자 변경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난 이지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금고는 화재로 없어졌는데 똑같은 모델이 중고로 거래되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누군가 자신의 금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토요일 드디어 김수정의 생일 파티 날이 왔습니다. 이지연은 남편 주원과 함께 수정의 집을 찾았어요. 수정은 몇 년 전에 상당히 큰 집으로 이사했더라고요. 와, 수정아. 집이 정말 멋지다. 고마워. 작품들이 잘 팔려서 좀 큰 집으로 옮겼어. 수정의 집은 정말 컸어요. 2층 주택에 지하실까지 있는 넓은 집이었거든요. 거실 벽면에는 수정이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성공했구나. 축하해.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지. 파티에는 수정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이지연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학기 말이라 좀 바빠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사실 이지연은 최근 금고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자꾸 과거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파티 중간에 이지연은 화장실을 찾으려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수정의 집은 정말 컸거든요. 1층에만도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지하실도 꽤 넓어 보였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지? 이지연은 수정에게 물어보려 했는데 수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니 잠깐 지하실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실에 뭐 하러 갔을까? 호기심이 생긴 이지연은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생각보다 넓고 깔끔하게 정리된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수정의 작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창고 같은 느낌이었죠. 수정아, 여기 있어? 그런데 수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다시 올라간 모양이었죠. 이지연이 다시 올라가려던 순간 지하실 한 구석에 있는 뭔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 천으로 덮여 있는 물건이었어요. 크기로 봐서는 금고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설마 이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천을 살짝 들춰봤는데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금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금고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매일 봤던
그 독특한 꽃 문양이 새겨진 금고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지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집에 있던 금고와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특히 금고 윗부분에 있는 정교한 장미 문양은 절대 헷갈릴 수 없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금고 모서리에 작은 흠집도 있었어요. 어린 이지연이 실수로 장난감을 떨어뜨려서 생긴 흠집이었죠. 당시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던 기억이 났어요. 이건 정말 우리 금고야.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화재로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친구 집 지하실에 멀쩡히 있는 거죠? 이지연은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화재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시보다 더 깨끗하고 반짝거렸어요. 만약 정말 불에 탔다가 복구된 거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거기서 뭐해? 수정의 목소리였어요. 이지연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천을 다시 덮었어요. 아, 수정아. 화장실 찾다가 여기가 정말 넓구나. 수정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1층에 화장실 있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수정의 목소리에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거든요. 아,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미안해. 괜찮아. 자, 올라가자. 케이크 자르려고 하는데. 하지만 수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지연은 다시 1층으로 올라갔지만 마음은 온통 그 금고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자신의 금고가 맞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금고일까요? 하지만 그 독특한 문양과 흠집은 절대 헷갈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김성고 제작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금고는 세상에 5개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혹시 정말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이지연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정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거든요. 수정아, 그 지하실 정말 넓더라. 보관할 게 많겠네. 응, 작품들이랑 여러 가지 물건들 보관하는 용도로 써. 혹시 금고 같은 것도 있어? 귀중품 보관용으로.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금고?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우리도 하나 살까 해서. 요즘 도둑이 많다잖아. 아, 있긴 한데 별로 쓸모없는 낡은 거야. 중고로 산 거라서. 중고로? 언제? 한 15년 전쯤? 기억이 잘 안 나네. 15년 전이라면 2010년 정도였어요. 김성고 제작소에서 들은 이야기와 시기가 일치했거든요. 중고로 거래된 게 바로 그때였으니까요. 이지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정이가 자신의 금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서 샀어? 혹시 나도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 글쎄, 인터넷 중고 사이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수정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평소 직설적이고 솔직한 수정다운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주원도 수정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이지연을 살짝 쳐다봤어요. 지연이가 요즘 금고에 관심이 많아요. 집에 귀중한 서류들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전자금고가 더 좋지 않을까? 옛날 거는 좀 불편해. 수정이 화제를 돌리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주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너무 황당한 추측처럼 들릴까봐 망설여졌거든요.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그 문양과 흠집은 분명히. 이지연은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그 금고가 자신의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의 집에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만약 정말 자신의 금고라면 수정이는 어떻게 그걸 가지게 된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이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 금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강의를 하면서도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주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오후 이지연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지난번 파티 정말 즐거웠어. 그런데 혹시 집에 책을 하나 두고 온 것 같은데 잠깐 찾으러 가도 될까? 물론이지. 언제든 와. 무슨 책인데? 시집이야. 수업 준비하려고 가져갔던 건데. 사실 이지연이 책을 두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그 금고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후, 이지연은 혼자 수정의 집을 찾았어요. 수정은 마침 2층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책은 어디에 뒀는데? 거실 어디엔가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찾아봐도 될까? 천천히 둘러봐도 되고. 그래, 편하게 해. 나는 작업 좀 마저 할게. 급한 작품이 있어서. 이지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수정이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는 지하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확인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내려가자마자 그 천으로 덮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춰냈습니다. 역시나 그 금고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죠. 금고를 가까이서 보니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모서리에 있는 작은 흠집, 자비 부분의 독특한 마모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금고 뒷면 아래쪽에 있던 아버지의 이니셜 K, D, H까지 그대로 있었거든요. 김대호. 아버지 성함의 이니셜이야. 이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금고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화재로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멀쩡히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지연은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재 흔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불에 탔다면 적어도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변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책 찾았어? 수정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지연은 서둘러 천을 다시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니야, 아직 못 찾았어. 거실 쪽을 더 찾아봐야겠어. 이지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지하실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금고가 맞는데 왜 수정의 집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화재로 완전히 손상되었다던 금고가 왜 이렇게 멀쩡한 상태일까요? 책은 찾았어? 수정이 2층에서 내려오며 물었어요. 표정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못 찾겠어. 혹시 내가 다른 데 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찾으면 연락할게. 이지연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금고를 본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작업 방해해서 미안해. 아니야, 언제든 와. 하지만 수정의 목소리에서는 안도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지연이 빨리 가줬으면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금고가 맞는데 어떻게 수정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보, 일찍 왔네? 책은 찾았어? 주원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주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응, 찾았어. 이지연은 일단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보, 혹시 화재 사건 조사할 때 금고 잔해 같은 걸 직접 확인한 적 있어? 금고 잔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주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보험 사기 사건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보통은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할 때 잔해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하지. 하지만 완전히 녹아버린 금속류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워. 주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 금고가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어떻게 수정의 집에 멀쩡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금고를 설치하던 날 그 독특한 꽃무늬를 신기해하며 손으로 만졌던 기억들이요. 그리고 화재 당일 아침 어머니가 금고에서 뭔가를 꺼내던 모습까지 말이에요. 엄마, 뭐 하세요? 아, 지연아. 그냥 중요한 서류 좀 확인하는 거야.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화재가 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왜 금고를 열어봤을까요? 다음 날 오후 이지연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지연아, 어제도 왔는데 또 왔구나. 엄마, 어제 말하다가 만 얘기 있잖아요.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궁금해서.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다 옛날 일인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금고를 소중히 여겼는지. 분명히 중요한 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알고 싶으니? 네, 궁금해요. 너희 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둔 돈이 있었어. 꽤 큰 돈이었지. 이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돈이요? 응, 현금으로. 한 2억 정도 됐을 거야. 그때 돈으로는 엄청난 거였지. 2억이나요? 그런 큰 돈이 있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 너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고는 하셨지만 혹시 불법적인 돈이었나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돈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노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노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재 며칠 전부터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걸 봤거든. 그리고 화재 당일 아침에도 누군가가 집 앞에서 우리 집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 그럼 혹시 그 화재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자연발화로 처리했지. 이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금고 안의 돈이었다면, 지금 수정의 집에 있는 금고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 그날 아침에 금고를 여신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기억나요. 엄마가 금고에서 뭔가 꺼내시는 걸 봤거든요. 맞아. 그날 아침에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돈을 좀 꺼내뒀어. 정말 다행이었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 돈도 다 타버렸을 테니까. 그럼 지금도 그 돈이 있으세요? 일부는 있지. 새 집을 살 때 많이 썼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어. 이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보험금으로만 새 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금고에서 꺼낸 돈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연아,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 무슨 일 있어?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정의 집에서 본 금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도 될까요? 사실은 며칠 전에 수정이 집에 갔는데 지하실에서 우리 금고와 똑같이 생긴 걸 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똑같이 생긴 금고라고? 네, 꽃무늬까지 똑같았어요. 심지어 아버지 이니셜까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네, 확실해요. 어렸을 때 제가 낸 흠집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금고가 정말로 타지 않았다는 말이잖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 화재를 내기 전에 금고를 빼간 거야. 그리고 화재 현장에는 다른 쇠덩어리를 놔둔 거지. 이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26년 전 그 화재는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걸까요? 그런데 왜 하필 수정이가?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수정이는 그때 우리를 많이 도와준 아이인데 이지연도 그 점이 가장 이해되지 않았어요. 화재 당시 수정은 자신의 가족처럼 도와줬거든요. 심지어 며칠 동안 수정의 집에서 머물기까지 했었어요. 엄마, 혹시 당시에 수정이네 집에 다른 사람이 오간 적 있었나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정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긴 했지. 어떤 사업이었어요? 중고품 거래업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중고품 거래업. 이지연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어요. 김성고 제작소에서 들은 얘기 중에 2010년경에 중고로 거래된 금고가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때 거래된 게 자신의 금고였을까요? 엄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생각할 게 너무 많네요. 지연아, 혹시 정말로 수상한 일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거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연은 바로 주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사실 어제 거짓말했어. 주원이 놀란 표정으로 이지연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이지연은 수정의 집에서 본 금고부터 어머니와 나눈 대화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원은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씩 놀란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정말 내 금고가 확실해? 100% 확실해요. 아버지 이니셜까지 있었거든요. 주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네. 화재 자체가 계획적인 범죄였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요? 수정이가 의심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일단 당시 화재 조사 기록부터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어. 주원은 변호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화재 조사 기록에 금고 잔해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이 있을 거야. 그걸 지금 수정이 집에 있는 금고와 비교해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 이지연은 그 말에 희망을 가졌어요. 다음 날 바로 소방서에 가서 당시 화재 조사 기록을 요청했거든요. 담당자는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지만 일주일 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이지연은 계속 수정을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도 자주 걸고 만나자는 제안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수정은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어요. 평소 같으면 언제든 시간을 내던 수정답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무슨 일 있어? 수정이 마침내 전화로 직접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자주 만나고 싶어서. 우리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면 안 될까? 물론이지. 하지만 요즘 정말 바빠서 개인전 준비 때문에 거의 집에 못 있어. 그럼 집에서 간단히 차나 마시자. 내가 갈게. 아니야, 지금 집이 너무 어수선해. 작업실 정리하느라고 난장판이야. 수정은 계속 핑계를 댔어요. 이지연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수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마침내 일주일 후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조사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지연과 주원은 함께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담당관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26년 전 기록이라 좀 오래되긴 했지만 보관은 잘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당시 화재 현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참혹하게 타버린 집 내부, 그을린 가구들, 그리고 금고가 있던 자리의 모습까지요. 여기 봐요. 주원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게 금고 잔의 사진인가 봐. 사진 속에는 정말로 심하게 녹아버린 쇠덩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우리 금고는 특별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잖아요. 아무리 심하게 탔어도 문양의 흔적 정도는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매끄러워요. 주원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맞네. 게다가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우리 금고는 이것보다 훨씬 컸어요. 조사 기록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고 잔해에서 발견된 금속의 성분 분석 결과 일반적인 금고 제작에 쓰이는 합금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금고네. 주원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진짜 금고를 빼내고 다른 쇠덩어리를 넣어둔 거야.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26년 전 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의 증거가 지금 수정의 집에 있다는 것까지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가 확실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수정이 집의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겠어. 어떻게요? 수정이가 계속 피하고 있는데 주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주원은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지연아, 수정 씨에게 가스 점검이나 수도 점검 때문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핑계가 통할까요? 요즘 정부에서 오래된 주택 안전 점검을 많이 하거든. 그런 명목으로 접근해보자. 다음 날 아침 이지연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우리 동네 안전 점검 나온다고 하는데 너희 동네는 안 나왔어? 안전 점검? 무슨 안전 점검?
가스관이나 전기선 같은 것들, 낡은 집들 위주로 점검한다고 하더라. 특히 지하실 있는 집들은 필수래. 수정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러워졌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우리 집에는 연락이 안 왔는데? 아마 곧 올 거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비라고 하면? 지하실 정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해두는 거지. 점검할 때 방해되는 물건들 치워두고. 수정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수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점검이 언제쯤 나올까? 글쎄,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올 수 있대. 이지연의 거짓말은 효과가 있었어요. 수정이 은근히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이지연은 수정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지연아, 지하실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쳤어. 혹시 시간 되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였어요. 수정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였거든요. 물론이지. 지금 바로 갈게. 이지연은 주원에게도 연락했어요. 여보, 수정이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좋아. 나도 핑계를 만들어서 갈게. 법률 상담차 온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1시간 후 이지연과 주원은 수정의 집에 도착했어요. 수정은 정말로 허리가 아픈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정아, 괜찮아?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응,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삐끗했어. 정말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뭘 도와주면 될까? 지하실에 큰 상자들이 좀 있는데 2층으로 옮겨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지영과 주원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여러 개의 상자들이 있었고 한 구석에는 여전히 천으로 덮인 그 금고가 있었어요. 주원이 이지연에게 눈짓했어요. 사진을 찍을 기회를 노리라는 뜻이었죠. 수정아, 이 상자들 다 옮기면 되는 거야? 수정이 지하실로 내려오며 대답했어요. 응, 저기 있는 것들 말고는 다 옮겨줘. 수정이 가리킨 쪽은 금고가 있는 반대편이었어요. 다행히 금고는 그대로 두라는 뜻이었거든요. 작업을 하는 동안 이지연은 틈틈이 금고 쪽을 살펴봤어요. 주원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척했죠. 여기 정말 넓네요. 작업실로 쓰기에 딱 좋겠어요. 주원이 말하며 지하실 전체를 둘러봤어요. 응, 그런데 습도가 좀 높아서 보관할 때 조심해야 해. 수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상자들을 다 옮기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 주원은 금고 주변의 사진을 여러 장 찍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 둘 다. 이런 일 부탁하기가 미안했는데. 뭘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안 되지. 하지만 이지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였던 수정이 자신의 가족이 겪은 비극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주원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금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특히 아버지의 이니셜 부분도 잘 찍혔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주원이 말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자. 그날 밤 이지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수정이 정말로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르고 중고로 산 것일까요? 하지만 수정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이지영과 주원은 경찰서를 찾았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26년이나 된 오래된 사건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증거 사진들과 화재 조사 기록의 모순점을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일단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면 일주일 안에 진전이 있을 거예요. 경찰서를 나오며 주원이 이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이 밝혀진다면 수정과의 우정도 끝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저희가 조사한 결과 상당히 심각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이지연과 주원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담당 형사가 자세한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수정 씨를 조사한 결과 26년 전 화재 당일 그녀의 아버지가 당신 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수정 씨를 조사한 결과 26년 전 화재 당일 그녀의 아버지가 당신 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증언이라고요? 네, 당시 이웃 주민 중에 수상한 남성이 새벽에 당신 집 주변을 배회하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상착의가 김수정 씨 아버지와 일치합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또한 김수정 씨 아버지 사업체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화재 직후 갑자기 큰 거래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거래요? 고가의 골동품이나 귀금속, 거래 기록이 늘어났어요. 출처 불명의 물건들이 많았고요. 주원이 질문했어요. 그럼 김수정 씨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아직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에요. 이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수정의 아버지가 그 화재와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형사님, 그럼 수정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당시 수정 씨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버지 일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금 수정의 집에 있는 금고를 보면 분명히 수정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수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갑자기 오라고 하네. 무슨 일인지 알아? 이지연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글쎄, 무슨 일일까? 나도 모르겠어. 26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수정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수정아, 진실대로 말하면 돼. 숨길 거 없잖아.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지연은 불안했어요. 과연 수정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걸 모르는 상태일까요? 저녁 늦게 수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연아, 너 혹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이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경찰이 너희 집 화재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집 금고에 대해서도 물어봤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정아,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당장? 응, 중요한 얘기야. 1시간 후 이지연과 수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정아, 내 집에 있는 금고, 그거 우리 집 거 맞지? 수정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이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수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나중에야 알게 됐어.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고백하셨어. 그때 처음 알았어.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도박빚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너희 집 금고에 큰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서? 누가 알려줬는데?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며칠 동안 너희 집을 지켜봤다고 하더라. 이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낸 거야?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빼내고 대신 다른 쇠덩어리를 놓았대. 그리고 화제를 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너는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수정이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너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너희 가족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26년 동안 숨기고 있을 일이야? 나도 미쳤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지연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정의 고통도 이해되었거든요. 금고 안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됐어? 그걸로 아버지가 빚을 갚았어. 나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다 써버린 후였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은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구나. 수정이 더욱 울먹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너를 좋아했어. 친구로서 말이야. 하지만 이 비밀 때문에 항상 괴로웠어. 이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정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수정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경찰에서 또 부르면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금고는 당연히 돌려줘야지. 원래 너희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6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아, 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정말 너를 친구로 생각했어. 이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이지연도 마음이 아팠어요. 수정의 진심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수정아, 나도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알아. 충분히 이해해. 카페를 나오며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금고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아버지가 돈만 가져가고 다른 건 그대로 뒀거든. 내일 가져다 줄게. 다음 날 오후 수정이 정말로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게 금고 안에 있던 것들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 보았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 가족 사진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까지요.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니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 이지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2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흔적이었거든요. 수정아,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정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을 거야.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은닉 혐의는 있을 수 있어. 주원이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자백하고 협조한다면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아. 며칠 후 수정은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26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은 거였죠. 경찰 조사 결과 수정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계획적인 절도와 방화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당사자는 세상을 떠났고 수정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경미했어요. 대신 민사상 배상 책임은 남아 있었죠. 저희가 가진 재산으로 최대한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이지연에게 말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해. 이지연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보다는 26년간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지연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다. 이 아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이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이렇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몇 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수정은 집을 팔아서 배상금을 마련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지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죠. 지연아, 26년간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거야. 하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갈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지연은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정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수정도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주원이 물어봤어요.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지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실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거짓보다는 낫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아갈게요. 이지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26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 후 이지연은 대학에서 더욱 열심히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었죠. 진실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세요. 이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진실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도요. 비록 수정과의 우정은 끝났지만 이지연은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정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이지연은 아버지의 금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추억들도 함께 보관하고 있죠. 주원과의 결혼 사진,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들까지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금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연이 26년 만에 되찾은 진짜 보물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진실과 사랑과 희망이라는 진짜 보물 말이에요.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친구를 잃어 슬프지만 그래도 진실과 과거의 사건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네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